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한국쉘 석유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쉘 석유는 석유화학 기업으로 윤활유, 그리스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사실 한국쉘 석유 같은 경우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 부분 나타났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유가의 움직임 이런 상황보다는 한국셀 석유의 특정 제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셀 석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세 석유 같은 경우는 윤활유 그리고 그리스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죠. 매출 비중도 함께 살펴보자면 윤활유 부분이 약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세 석유 같은 경우 17년 연속 세계 윤활유 판매 부분 1위를 기록한 바가 있었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윤활유 부분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실 윤활유라고 한다면 기계 요소 사이사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바르는 기름이잖아요. 그런데 윤활유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국실 석유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제품 소개란이 있는데, 여기서 윤활유 제품군을 클릭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여러 제품들이 있죠. 저는 이 윤활유 제품군에서 특히 이 전기 절연유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듯이 변압기 오일 제품, 장비를 보호해주고 수명이 닿을 때까지 효율적인 운전을 보장을 해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 용도가 변압기에 사용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전기 절연유가 매출 비중이 커질지에 대해서 그 이유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 OT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오일 오브 트랜스포머, 즉 변압기 오일이죠. 보통 변압기 같은 경우 이 유입식과 몰드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전기 절연유는 여기 유입식 변압기에 충진이 되고 있는 절연체이죠. 사실 이 유입식이라는 말 자체가 오일이 들어간 변압기라는 소리인데요. 그렇다면 변압기에 오일이 왜 들어가는지도 좀 살펴보아야겠죠. 변압기 내부를 좀 간단하게 보자면 여기 구리선으로 이루어진 코일이 있는데요. 변압기도 어떻게 보면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이다 보니까 전기가 통한다면 이 변압기를 관리하는 전기 기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전기 기사가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를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전기 절연유로 절연을 시켜주는 거죠. 또 변압기 같은 경우 고압의 전기가 흐르면서 이 코일에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열을 냉각시키지 않으면 과열이 일어나게 되고 곧 폭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전기 절연유를 충진을 하면서 가열되는 코일을 냉각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유입식 변압기에는 필수적으로 이 전기 절연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절연유 수요가 늘어나려면은 당연히 변압기 수요도 늘어나야겠죠. 그렇다면 변압기에 대한 수요 함께 봐야 되는데요. 변압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4년에는 AI 시장이 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모양새이고 실제로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AI 산업은 전력을 상당히 잡아먹게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AI 시대에는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현재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3배 이상 전력 수요가 증가했고, 그리고 앞으로 AI 산업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면 2027년에는 한 국가 연간 소비량에 맞먹을 정도로 AI 산업은 전력을 많이 잡아먹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력망 확충일 텐데요. 태양광 발전이든 풍력 발전이든 원자력이든 화력 발전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시장에서 전력기기 업체나 전성기업 업체들이 상당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왜 변압기가 꼭 필요한 존재냐라고 한다면, 사실 전기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 오게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유가 발전소에서 일반 가정까지 오게 되는 데는 전압이 너무 낮아가지고 낮은 전압으로 똑같이 전력을 흘려 보내게 되면 전선이 굵어지게 되고 많은 전력 손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자면 발전소에서 약 11kV로 만들어진 전압을 변전소에서 약 765kV까지 승합을 시켜요. 그리고 먼 거리를 보내면서 345kV나 154kV로 강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변전소에서 다시 22.kV까지 낮춰야 우리가 길거리에 흔히 있는 전봇대로 전기가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전기는 220V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 주상 변압기로 220V로 낮춰주면서 각 가정이나 회사에 전기를 보내는 거죠.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죠. 다시 말해서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에는 이 과정 모두에 상당히 많은 변압기 종류와 개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들어가는 만큼 전기 절연율도 필수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한국셰일 석유의 매출도 긍정적으로 더 잡힐 것이고 주가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한국셰일 석유 같은 경우 석유화 기업이다 보니까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AI 테마에 편승해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봤는데 사실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지지라인이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 이평선 10일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큰데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1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지지가 나오면서 아래 꼬리가 달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죠. 좀 더 과거를 좀 살펴보자면 2021년도 때 이때도 이 부분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재차 지지를 받고 상승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탈 시에는 이 20일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거에는 이 부분이 좀 저항대 부근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주가가 위에 있으니 지지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사실 2차적인 지지 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그리고 상승 시에는 사실 차트를 좀 넓게 살펴보자면 2020년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박스권에 갇힌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거래 대금이 크게 좀 나와준다면 큰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세 석유 이 유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상 기업이라는 것은 이 제품 매출이 나와줘야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각 제품의 모멘텀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